정고 무렵 온 마을은 끔찍한 소식에 갑작스럽게 충격에 휩싸였다.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보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이야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무리에서 무리로, 집에서 집으로, 전보의 버금가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물론 학교 선생님은 그날 오후 휴교를 결정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피 묻은 칼이 살해된 사람 가까이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이 머프 포터의 것이라고 누군가가 알아보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또한 한밤중 1시나 2시쯤 늦게 돌아다니던 한 시민이 포터가 개울에서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포터는 곧바로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특히 포터가 평소 씻는 습관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황은 매우 수상쩍게 여겨졌다. 마을 전체가 이 살인자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다고 했으나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 말 탄 사람들이 사방으로 출발했으며 부안관은 그가 밤이 되기 전에 체포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묘지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톰의 가슴 아픔도 사라졌고 그는 그 부류에 합류했다. 그가 1000번이라도 차라리 다른 곳에 가고 싶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매혹이 그를 끌어당겼다. 끔찍한 장소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작은 몸을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음산한 광경을 보았다.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이 마치 한 세기 전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그의 팔을 꼬집었다. 그는 돌아보았고 그의 눈이 허클베리와 마주쳤다. 그러고는 두 사람 모두 바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서로의 시선에서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고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집중하고 있었다. 불쌍한 친구야. 불쌍한 젊은이야. 이건 무덤 도굴꾼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해. 머프 포터가 잡히면 교수형에 처해질 거야. 이런 말들이 오갔고 목사는 이것은 신의 심판이다. 그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순간 톰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싹했다. 그의 눈에 인디언조의 무표정한 얼굴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군중이 흔들리고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목소리가 외쳤다. 그가 왔다. 그가 스스로 오고 있어. 누구? 누구? 수십 명의 목소리가 물었다. 머프 포터야. 봐라. 그가 멈췄어. 조심해. 그가 방향을 바꾼다. 놓치지 마라. 톰 머리 위 나무 가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뿐이었다. 지독한 뻔뻔함이군. 한 구경꾼이 말했다. 자기가 한 일을 조용히 보러 오고 싶었나 보지.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알았겠지. 이제 군중이 갈라지며 보안관이 포터를 팔짱을 끼고 거드름을 피우며 데리고 나왔다. 불쌍한 포터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의 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살해된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는 마치 중풍에 걸린 사람처럼 떨었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친구들, 맹세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누가 너를 고발했느냐? 누군가 외쳤다. 이 말이 머프 포터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얼굴을 들어 절망이 서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인디언조를 보고 외쳤다. 오, 인디언조. 네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이 칼이 내 거냐? 보안관이 칼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다.
포터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땅에 눕혔다. 그러고는 말했다. 뭔가가 나에게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어. 그는 몸을 떨었고 무기력한 손을 흔들며 항복하듯 말했다. 말해줘. 말해줘. 이제 다 소용없어. 그때 허클베리와 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냉혹한 거짓말쟁이 인디언 조가 태연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 두 소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번개가 그의 머리 위로 내리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기다렸지만 조가 말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아무 일 없이 살아있는 것을 보자 가련한 포터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맹세를 깨려던 동요하던 충동은 완전히 사라졌다. 분명히 이 악당은 사탄과 거래를 한 것이며 그런 강력한 존재의 소유물에 간섭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왜 도망가지 않았어? 왜 여기로 왔어? 누군가 물었다. 할 수가 없었어. 할 수가 없었어. 포터는 신음하며 말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곳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 그러고는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인디언 조는 잠시 후 열린 조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늘에서 여전히 번개가 내리치지 않는 것을 본 톰과 허클베리는 인디언 조가 사탄과 계약을 맺었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제 그는 그들이 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무섭고 흥미로운 존재가 되었고 두 소녀는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은 밤에 그를 지켜보며 그의 무시무시한 주인을 엿볼 기회를 엿보기로 결심했다. 인디언 조는 살해된 사람의 시신을 들어 올려 수레에 싣는 일을 도왔다. 떨고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상처에서 약간의 피가 흘렀다. 는 속삭임이 퍼졌다. 톰과 허클베리는 이 일이 의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망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머프 포터가 바로 그 근처에 있었잖아. 톰의 두려운 비밀과 양심의 가책은 이후 한 주 동안 그의 잠을 방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시드가 말했다. 톰, 네가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고 잠꼬대를 심하게 해서 내가 반쯤은 깨 있어야 해. 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좋지 않은 징조구나. 폴리 이모가 엄숙하게 말했다. 톰, 무슨 일이 마음에 걸리니? 아무것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톰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결국 커피를 쏟고 말았다. 그리고 네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시드가 말했다. 어젯밤엔 피야, 피야. 그게 피라고 라고 계속 말했어. 그리고 또 날 괴롭히지 마. 말할게 라고 했지. 뭘 말하려는 거야? 톰은 모든 것이 눈앞에서 아찔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행히 폴리 이모의 얼굴에서 걱정이 사라지며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톰을 구해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아이고, 그 끔찍한 살인사건 때문이지? 나도 그 꿈을 거의 매일 밤 꾼다. 가끔은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고 꿈꾸기도 해. 메리도 자신도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드는 만족한 듯 보였다. 톰은 가능한 빨리 자리를 떠났고 그 후 일주일 동안 치통을 핑계로 턱을 붕대로 묶고 다녔다. 그는 시드가 밤마다 그를 지켜보며 종종 붕대를 풀어내고 한참 동안 팔꿈치를 꿰고 그의 중얼거림을 듣다가 다시 붕대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톰의 마음속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졌고
치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귀찮아져 결국 버려졌다. 만약 시드가 톰의 엉성한 잠꼬대를 통해 무언가를 알아냈다면 그는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톰에게는 학교 친구들이 죽은 고양이에 대한 부검놀이를 끝내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그 놀이 때문에 그의 불안을 계속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드는 톰이 이러한 놀이에서 한 번도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항상 새로운 활동을 주도하곤 했는데 말이다. 시드는 또한 톰이 한 번도 증인 역할을 맡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톰이 이 놀이에 대해 눈에 띄게 혐오감을 보였으며 할 수 있는 한 일을 항상 피하려고 했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시드는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부검놀이도 유행이 지나가며 톰의 양심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이 슬픔의 시기 동안 톰은 틈이 날 때마다 작은 감옥 창문으로 가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작은 위안을 살인자에게 밀반입했다. 그 감옥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늪지에 위치한 작은 벽돌 건물이었으며 경비도 없었다. 사실 그곳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작은 선물들은 톰의 양심을 크게 덜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인디언조를 시체 도굴죄로 잡아다 깃털을 씌우고 말뚝에 묻고 싶어 했지만 그의 성격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이를 주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 계획은 취소되었다. 인디언조는 조사 과정에서 싸움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그 전에 있었던 무덤 도굴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정에서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